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덕수를 재판 중인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의 공소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11월 중에 판결을 내겠다고 함으로써 구치소에서 탱자탱자하던 윤석열에게 날벼락이 떨어지는데 어떻게든 생존을 위한 윤석열의 재판 출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존은커녕 명만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3일 윤석열은 여전히 곽종근 증인을 제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는지 10월 1일에 비상대권 이야기를 들었다는 곽종근 증인의 발언을 무마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화합니다. 윤석열, 그날은 국군의 날 행사 마친 군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한다고 해서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관저에 주거 공간으로 갔잖아. 주거 공간 식당에 한 8시 넘어서 오셔갖고 앉자마자 그냥 소주, 소맥, 폭탄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술 많이 먹었다. 그날 내 기억에 아주 굉장히 많은 잔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곽종근, 술은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분명히 그때 비상대권 말씀을 들었다. 윤석열, 내가 먹다 안주 떨어지면 냉장고 가서 뒤져다가 가져오고 그런 기억 없나? 곽종근,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게 김치가 있었다. 김치가 제 기억으로 맛있어서 한 번인가 가져왔던 기억이 있다. 윤석열, 그게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따로 사다가 여러분 온다고 해서 2층 냉장고에 넣어둔 거다. 안주거리 할 거 더 가져오고 이러면서 그날은 제가 술을 많이 마신 날 아닌가. 국군의 날이 군인들 생일이지 않나. 그날 저녁을 넘어가기 뭐해서 초대를 많이 했는데 몇 사람 못 온다고 해서 만찬장 말고 주거공간 식당으로 와라 해서 오신 건데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곽종근,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 호명하시면서 당신한테 잡아오라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제가 차마 그 말을 검찰에서도 안 했다. 한동훈 이야기만 했다. 그 말씀을 안 했어도 제가 그 말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제가 말한다.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이런 기억이 있다. 더 말씀 안 드리겠다. 자, 이러한 폭탄 발언에 윤석열이 발언을 멈춘 건 당연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한동훈은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런 정치검사 나부랭이들이 대한민국을 골로 보내려 했으니 국민들이 더 참담할 뿐이지요. 자, 윤석열의 폭망은 여기서 끝이지 않는데 윤석열은 한덕수 재판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한덕수 자체를 걱정했어야 한 것이. 한덕수 변호인 측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추가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사건 범행 성립을 부인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첫째,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 전체에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또는 내란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직접 종사해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 실행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까지 그 선포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만이 알고 있었던 이 내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모의했다고 하거나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란에 관여하거나 지휘한 바도 없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2.3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측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김용민 의원은 신속하게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가 구속되면 내란당 국힘의 해산은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빌런 조희대 사법부가 남았습니다. 강원식 비서실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키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외쳤어야 합니다. 계엄이 성공하면 계엄사령부 발밑에 사법부가 들어가게 되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대법원은 그때 사법부 독립을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쳤어야죠. 그러니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해법은 구조개혁입니다. 특정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적 결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설계가 곧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현행 법원 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그야말로 판사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이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법원 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비로소 독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를 개방해야 합니다. 공정성은 감시와 견제가 있을 때 비로소 확보됩니다.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 제도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원칙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기득권 구조가 유지한 관행과 폐쇄성은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세심히 듣고 그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TF에 참여한 임지봉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법부가 보여준 여러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저는 더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법불신이라는 그 만악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대법원장이 모든 사법행정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대법원장을 가신처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를 통한 사법부의 관료화가 사법부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행정과 재판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법원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국회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법권 독립이란 것은 헌법 103조에 나와 있듯이 법관이 오직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이 사법권 독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왕적 대법원장제에 의해서 관료화된 사법부에서는 모든 전국의 3,200명의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 근무지 지정권 등의 보직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대법원장, 그리고 이 법원 수뇌부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저는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1월에는 저들의 곡소리가, 12월에는 내란 세력들을 몰아낸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